3번의 탈락, 그리고 마침내 4번째 도전 끝에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바로 문영배입니다. 대법관도 헌법재판관도 3차례나 고배를 마셨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오직 실력과 신념으로만 걸어온 길. 그가 임명장을 받는 순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문영배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의 후보 시절 발언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오늘 이 자리에 서시기 이전에 2018년도에도 이 고용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의 자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최종 3인으로 추천된 바 있죠. 네. 그 뒤에 18년도에 김창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죠. 네. 이번에 3번째입니까? 4번째입니다. 예전에 부당 가처분 제기 당시에 2017년도에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보 할 때 그때 추천됐습니까? 아니고요. 그 김상환 대법관님 될 그때도 또 최종적으로 후보였어. 이번에는 그럼 사수째 하는 겁니까? 예, 4번째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어떤 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청문회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주제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후보자가 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지금 유일한 지역법관 출신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지를 탈피하고 인사 말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것을 저도 지역국회의원의 한 사람인데 진짜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 인사 말씀에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집권에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절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걸 어느 때 느끼셨습니까? 암인데 그 가까운 데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암 진단을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다. 결국 암이 아닌 겁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면 이 생명조차도 이렇게 차별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 인사 말씀에 구체적으로 헌법 조항들도 들었어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육성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헌법 조항을 들었는데, 근데 현실은 저도 삼선 의원이 됐는데 현실은 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늘어나면서 더 수도권의 인재가 몰리고 경제가 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이 서울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딱 있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이 여한이 좀 남아요, 사실은. 2004년도에 세정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현재 판결 기억하시죠? 네, 합니다. 저는 그때 이게 이 관습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을 서울에 한정하지 않고 세종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정말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만들었냐면 이 후보자한테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동성동본 금문에 대해서 우리의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이나 행복, 혼인과 가정에 관한 헌법 인정 등에 배치된다고 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걸 천명하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저는 이러한 논리라고 하면 이 관습법상으로 우리 서울이
투도다라는 판결이 달리 판결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관습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지금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문영배 재판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깊이와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문영배 같은 인물이 더 많이 조명받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법치에 힘이 됩니다.